특히 중천근계와 중지공계는 지난번에 근공계의 특징을 설명 말씀드릴 때 근계는 효사의 내용을 6번을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서 구성 체계가 다른 63계와는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문헌이라는 것이 있다. 근계와 공계는 빛나는 말씀, 문체의 말씀을 뜻하는, 성인의 말씀을 뜻하는 문체 문자입니다. 문헌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궤에는 없습니다. 근공계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헌왈, 중천근계 괴사가 그는 원코, 형코, 이코, 정코였었죠. 그래서 원형이정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문헌왈, 원자는 선지장야이요, 형자는 가지해야이요, 이자는 의지하야이요, 정자는 사지간야이니 군자체이니 조기장인이며 가해조기합내이며 이물이 조기하해이며 정고조기간사이니 군자행차 사덕자이라 고로 왈 건 원형이정이라고 하니라. 원형이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원형이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칠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원형이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요, 이것이 공간으로 나타내면은 어질인자죠. 인예 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천도고 이게 인도죠. 이걸 천도라고 하고 천도를 근원으로 해가지고 천도를 인도로 삼은 겁니다. 원형이정을 다른 말로 인예의지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다가 계절을 붙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형이정을 인예의지와 결부시켜서 설명을 해가지고 이것이 원형이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헌왈, 문체문자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나는 말씀, 성인의 말씀이겠죠. 원자는 선지장야이요. 원이라고 하는 것은 착할 선자, 어른장자라 착한 것의 어른이요. 원형이정의 어른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장야, 선의 어른이요. 형자는, 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형이정을 설명하고 있다. 형자는 가지해야이요. 아름다울 가자와 모을 해자입니다. 형이라고 하는 것은,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의 모임이요. 이자는 이로울 이자죠. 이로운 것은 의지하야라. 그래서 오를 이자 하왈 하자죠. 그래서 이롭다고 하는 것은 오름으로써, 의리로서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그리고 정자는 고들정자죠. 그래서 원형이정의 마지막이 정이지 않습니까? 정자는 사지간야이니, 원래 저 간자가 줄기간자인데 여기서는 근본 간자로 읽습니다. 일사자니까 일을 주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일의 어떤 근간이고 근본이다. 그래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착함의 어른이요, 형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모임이고, 이라고 하는 것은 오름으로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의 근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이래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인예의지와, 다시 말씀드리면 원형이정을 인예의지와 결부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군자체인이 조기장인이며, 군자가 다 아시다시피 저 채자는 몸채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체득할 채자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형 이정이 원이 공간으로 드러나면 인입니다. 어질인자. 그래서 군자는 인을 갖다가 체득. 인의 체득이 조기 장인이며 좋기 이로써 사람들의 어른이 되며, 그래서 저 장자는 자 어른 장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절에서는 자 이천 선생은 송나라의 그 북송 오자 중에 이천 선생은 저 장자를 어른 장자라고 주석을 하고 추자는 기를 장자로 주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걸 체득해서 인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기른다. 추자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 장인이라는 말이 좋기 이로써 사람을 기른다. 이렇게 이제 추자는 해석을 하고, 자, 추자의 스승이었던 이천 선생은 인을 체득해가지고 좋기 이로써 사람들의 어른이며 어른이 된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됐습니다. 이제 제 소견에는 두 가지 다 함축성 있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가해 조기 합례하며, 자 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임이다. 그래서 이제 가해자가 나온 거죠. 아름다울 가자와 모일 해자. 그래서 자 아름다움의 모임으로 좋기 이로써 합할 합자 예도했자, 예를 갖다가 합함이며, 예를 지키고 예를 지켜서 아름다움이 모이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예라고 하는 거죠. 여름철에 계절로 따지면 저 예가 여름입니다. 여름에 만물이 잘 자라려면 예를 잘 지켜야 된다. 이제 그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물이 조기 하이이며 만물을 이롭게 하는 것이, 만물을 이롭게 하는 함이 좋기 이로써 하왈하자 오를 이자, 오름으로 의리로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의리로서 조화를 이룸으로써 사람을 포함한 만물을 다 이롭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정고 조기 간사이니, 고들 정자 발을 정자의 구들 고자입니다. 발음을 갖다가 굳게 한다는 거죠. 계절로 따지면은 겨울입니다. 봄에 어질인자가 씨가 되지 않습니까? 씨를 뿌려서 여름에 예를 지켜서 자라고 가을에 걷지 않습니까? 가을에 걷어서 오를 이자가 또 날카로울 이자로 읽는다면 이런 뜻도 있습니다. 가을에 추수를 해서 곡식을 거두면 알곡과 쭉쟁이를 가려서 알곡은 거두고 쭉쟁이는 불에 태워서 버리죠. 그것이 그래서 가을을 심판의 계절이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을에 거둔 곡식을 겨울에 저장을 해가지고 숙성을 시켜서 그 중에 좋은 씨를 가려서 봄에 땅에다가 뿌려야 또 싹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고라는 말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저장하고 간직해서 숙성을 시키는 그런 정고다. 그래서 조기 간사이다. 좋기 이로써 일의 근간이 될 수 있음이니 그 말입니다. 또 주관할 간자로 읽으면 일을 주관함이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원형 이정을 인예 의지와 결부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군자 행차 사덕자이라. 그래서 이걸 사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형이정 인예 의지가. 그래서 군자가 행할 행자 2차자죠. 이 네 가지 덕을 행함이라. 군자가 네 가지 덕을 행하는데 원형이정이 공간으로 드러난 것이 인예 의지라. 천도를 권언으로 인도를 실천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로왈 근 원형 이정이라. 그래서 그러므로 이르기를 근 원형 이정이라고 이름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중천근께 개사가 근 원형 이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는 원코, 형코, 이코, 정이라. 왜 원형 이정이라고 하지 않고 원코, 형코, 이코, 정코라고 했느냐?
그래서 원과 형과 이와 정을 따로 설명하고 원과 형과 이와 정에는 인예 의지와 결부시켜서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를 그렇게 다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형이정입니다. 그러면 원형이정에 대해서 육효사로 설명을 하고 또 두 번째 소상사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세 번째 설명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뜻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면 천도운행으로 말하면 원형이정이고 인도의 도덕으로 말하면 인예의지다. 그래서 원형이정이 인예의지로 공간으로 드러났다. 천도가 인도로 드러났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